면적 자체가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RM7 코어를 가져다가 이 면적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칩을 만드는데 그 칩의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에 대부분이 뭐냐면 크기입니다. 굉장히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그 칩 안에 들어있는 굉장한 복잡성,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복잡성보다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복잡하면 커져요. 복잡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칩이 커지면, 우리가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만드는 뭐 하나 웨이퍼를 만드는데, 뭐 12인치 웨이퍼가 있고, 뭐 큰 웨이퍼가 있는데, 웨이퍼에서 그 칩을 쫙 긁어 이제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칩 패키징을 해갖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다리도 달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리를 다 뜯어보면 그 안에 그 반도체 그 웨이퍼에 나온 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칩을 이 웨이퍼에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수율을 따지잖아요. 우리 반도체 뭐 그 삼성이든 뭐 현대든지 가면 수율을 따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90% 뭐 90 몇 프로 뭐 그 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웨이퍼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칩을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어라는 게 이 코어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어 자체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서 칩을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코어 운니와 코어 플러스 페리페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코어 지금 ARM7이 더 작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럽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ARM7에서 인터럽이 2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뭘 하냐면 CPU를 만드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거기다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포함시키지 않으면 칩의 그런 어떤 효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걸 넣어가지고 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면적을 따졌을 때 실제로 칩이 생산돼서 나올 때의 면적을 보면 M3 코어가 훨씬 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패키지 자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패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크고요. 그러니까 칩에 이제 네 귀퉁이에 다 이렇게 다리가 나와 있잖아요. 왜 F 뭐 그런 말이 있으면 저도 뭐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런 타입이 아니라 BGA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핀이 통통통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칩 밑에 이렇게 구멍이 쫙 띄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런 타입이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칩 자체가. 네, 하여간 그건 여담입니다. MPU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PU라고 그래요. CPU라고 부르죠. 근데 MPU도 CPU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별히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CPU냐 MPU냐 그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거를 이렇게 칼로 무자르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엔 어떻게 얘기를 하냐, CPU인데 안에 메모리가 들어있으면 MPU라고 부르고, CPU인데 안에 메모리가 없으면 그냥 CPU라고 부르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되냐면, 안에 메모리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밖에다 메모리를 안 단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없이 동작할 수 있는 CPU는 없잖아요. 근데 메모리를 안에다 넣어놨다는 얘기는 밖에 메모리를 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칩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칩을 가져다 뭘 하냐? 굉장히 작은 일을 하는데 쓰는 거죠. 우리가 뭐 냉장고를 컨트롤한다, 밥솥을 컨트롤한다, 이런 정도의 일을 하는 그런 칩들이 안에 메모리도 들어있고 모든 애들이 그냥 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MPU라고 부르고, CPU는 그렇게 메모리를 안에다 넣는 게 아니라 밖에다 메모리를 다는 거예요. 플래시도 다르고, SDRAM도 다르고, 뭐 노아 플래시도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달아서 쓰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달 수밖에 없는 게 대용량의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용도 자체가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256K 메모리면 충분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256메가
1기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쓰임새가 있는데 그런 애들은 CPU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NPU라는 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UAD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 인터럽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NVIC라고 해서 그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아예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들어있는 그 맨덴토리죠. 여기 이제 NPU 부분에 옵셔널이라고 써있잖아요. 이런 식의 옵셔널이 아니라 맨덴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에서 관장하는 인터럽이 이제 16개가 되고요. 외부에 240개까지 인터럽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부 인터럽을 240개까지 다 쓰는 칩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저희가 사용하는 그 STM32 같은 경우도 인터럽이 60개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희 패키지는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적죠. 그래서 40개인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핀 자체가 64핀이니까요. 뭐 그 이상의 인터럽이 필요가 없겠죠. 그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저희 칩에 보면 여기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전 장에서 보여드렸던 요것만 들어있습니다. 사실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제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내용이 사실 다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뭘까요? 기억장치. 기억장치. 기억장치 좋습니다. 기억장치. 그 칩에 들어있는 어떤 그 하드웨어죠. 사실 칩 하드웨어인데 이 칩 하드웨어가 그 사실은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에 어떤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코어도 어떤 코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코드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내가 클럭을 이렇게 주고 어떤 세팅을 딱 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냥 동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있어서 거기에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칠 수 없는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코드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값을 저장한다든가 그 값을 읽어와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든가 하는 데 쓰는 용도가 이제 이런 다양한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스크하고 리스크하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에서 리스크 쪽에 오면 이제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레지스터가 많습니다. 레지스터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 하려다 보면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적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레지스터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코텍스는 사실 ARM7 코어 쪽하고 달라진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스택 포인터 부분이 지금 2개가 생겼습니다. 2개. 스택 포인터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SP라는 게 있고 PSP가 있고 MSP가 있는 게 아니고요. SP라는 거나 혹은 R13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액세스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PSP라는 곳에 그 레지스터가 액세스가 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MSP라는 곳에 레지스터가 액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2개예요. 물론 이제 둘 다 액세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특수한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그럼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상태가 2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프로세스 그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뭐 스레드 상태 뭐 이런 걸로 부르는데 그 내용도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가 프로세스 그 스택을 자체를 이제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복잡한 코딩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이해하는